서울 강남구의 한 대형 쇼핑몰, 스타필드 코엑스는 밤 10시 37분을 막 넘긴 시각, 이미 한산함이 감돌았다. 매장들은 셔터를 내렸고 긴 복도엔 청소 직원들의 발걸음 소리만이 메아리 쳤다. 주차장 역시 거의 완전한 정적에 잠겨 있었다. 그 정적을 깨뜨리는 건 하이힐 굽이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손에는 몇 개의 쇼핑백을 든 김혜진은 빠른 걸음으로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마음 한구석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있었지만 왜 그런지는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손가락으로 초조하게 1층 버튼을 눌렀다. 이 문이 천천히 닫히려는 순간 누군가가 재빠르게 뛰어들어왔다. 죄송합니다. 검은 티셔츠에 짙은 회색 점퍼, 수염이 듬성한 중년 남자, 이준호였다. 그는 손을 뻗어 문이 닫히지 못하게 막았다. 혜진은 그를 흘깃 보았지만 일부러 무심한 척했다. 혼자 있는 게 좋았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조용히 구석에 몸을 뺐다. 이 시간까지도 쇼핑하는 사람이 있다니 놀라워요.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혜진은 짧게 시선을 던졌다. 상관 마세요. 당신 일이나 신경 쓰세요. 차갑고 짧은 톤이었다. 엘리베이터는 몇 층을 내려갔다. 갑자기 흔들리고 불빛이 깜빡였다. 금속성 진동과 함께 멈춰버렸다. 불이 꺼지고 완전한 어둠이 내려앉았다. 심장이 벌떡 뛰었다. 쇼핑백을 바닥에 내려놓고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려 했다. 왜 멈춘 걸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준호는 휴대폰을 만져보더니 엘리베이터 상단의 도움 버튼을 눌렀다.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침착하세요. 곧 구조대가 올 겁니다. 혜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어둠이 너무 싫어요. 밀폐된 공간도. 숨을 쉴 수가 없을 것 같아. 준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깊게 숨 쉬세요. 제가 여기 있으니까요. 혼자 두지 않을 겁니다. 혜진은 무릎을 끌어안고 앉았다. 손으로 뒤로 머리를 넘겼다.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네요. 아무도 모르고 지나가면 어떡하지? 준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이었다. 누군가는 분명히 알아차릴 거예요. 도움 요청은 이미 전송됐다. 신호가 끊겼을 수도 있지만 곧 누군가 들을 거라고 믿었다. 그나저나 이야기 좀 할래요? 그냥 기분 전환으로. 혜진은 눈을 감았다. 좋아요. 이 어둠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돼요? 준호가 미소를 지으며 무릎을 꿇었다. 저는 준호입니다. 건축가예요. 당신은요? 저는 김혜진, 광고 회사에서 일해요. 오늘 정말 최악의 하루였는데 이제 끝나길 바랐죠. 제 모습을 보세요. 그녀가 웃으려 애썼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다. 준호가 살짝 옆에 앉았다. 우린 같은 운명을 공유하고 있네요. 어쩌면 오늘 밤은 꼭 이런 일이 있어야만 했던 걸지도 몰라요. 혜진이 그를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눈동자가 희미하게 빛났다. 왜 그렇게 침착해요? 당신을 보고 당황한다고 아무 도움도 안 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엘리베이터는 캄캄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따뜻함이 감돌았다. 마치 어둠이 바깥 세상을 잠재우고 이 작은 공간에 두 사람만의 현실을 만들어낸 듯했다. 준호가 휴대폰을 꺼내 화면 불빛을 천장 쪽으로 비추자 그의 얼굴이 더 선명해졌다. 혜진과 눈이 마주쳤다. 몇 초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처음 대화하는데 이 어둠 속에서 당신 목소리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 같아요. 혜진이 낮게 말했다. 준호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답했다. 가끔 낯선 사람이 가장 익숙한 목소리가 되기도 하죠.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만졌다가 바닥에 놓인 쇼핑백을 봤다. 준호가 눈치를 채며 말했다. 뭐 좀 먹을래요? 내 가방에 초콜릿이 있어요. 혜진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안 먹을 수 없죠? 준호가 작은 초콜릿 봉지를 꺼내 둘이 나란히 앉아 나누어 먹었다.
그녀의 손이 떨리는 걸 본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손 잡아도 될까요? 혜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두 손이 맞닿는 순간 두 사람 모두 마음속 깊이 울리는 무언가를 느꼈다. 준호의 손이 혜진의 손을 감싸자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없는 침묵이지만 그 안엔 진한 감정이 스며들었다. 손가락 사이의 따뜻함은 포옹보다 더 친밀하게 느껴졌다. 혜진은 손을 빼고 싶지 않았다. 오히려 이 접촉에 숨겨진 신뢰를 본능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었다. 손이 따뜻하네요. 혜진이 낮게 말했다. 준호가 고개를 기울이며 웃었다. 당신 손도 조금 떨리지만 곧 괜찮아질 거예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긴장이 누그러진 것이었다. 하루 종일 짊어졌던 무게가 이 좁은 공간에서 이 낯선 사람과 함께하는 순간 조금씩 풀리는 듯했다.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혜진이 물었다. 엘리베이터에 갇힌 적이요? 준호가 윙크하며 답했다. 아니요. 하지만 이렇게 갑작스레 누군가와 가까워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혜진이 고개를 숙였다. 준호 씨 덕분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 말이 분위기를 바꿨다. 이제 그들은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느끼고 있었다. 엘리베이터의 차가운 금속 벽조차 그들 사이의 긴장감을 숨길 수 없었다. 준호는 무릎을 꿇고 혜진 바로 앞에 앉았다. 두 얼굴은 휴대폰 빛에 가까워졌고 숨결은 서로 섞였다. 고백 하나 해도 될까요? 혜진이 말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 당신을 엘리베이터에서 봤을 때 솔직히 제발 내 일에 안 끼어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당신이 여기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 말에 준호는 잠시 멈칫했다. 천천히 혜진 옆으로 몸을 옮겼다. 무릎이 그녀의 무릎에 닿았다. 접촉은 가볍지만 느낌은 강렬했다. 저도 당신을 봤을 때 궁금했어요. 약해 보이면서도 강한 여자 같았는데 지금은 확신해요. 준호가 말했다. 혜진이 시선을 피했다. 약한 건 맞고 강한 건 가면일 뿐이에요. 그 말 후에 두 사람 사이에 정적이 흘렀다. 이제 말은 부족하고 눈빛이 더 많은 걸 전했다. 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혜진은 거부하지 않았다. 눈은 절반 감긴 채 입술은 살짝 벌어졌다. 숨이 가빠졌다. 그의 이마가 그녀의 이마에 닿고 코끝이 볼을 스쳤다. 혜진은 눈을 꼭 감았다. 그리고 가볍고 망설임 가득한 입맞춤이 다가왔다. 눈을 뜨자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혜진이 준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어둠 속에서 이렇게 믿음이 생긴 건 처음이에요. 준호가 손을 그녀의 머리칼에 가져가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시간이 흐르고 그들은 서로를 품에 안은 채 소리를 멈추었다. 엘리베이터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준호가 살며시 혜진의 볼을 쓰다듬자 그녀의 온몸이 전율했다. 그 손길에는 서두름보다 욕망이 그리고 큰 배려가 담겨 있었다. 두려움 없이 그녀를 풀어내고 싶다는 듯했다. 혜진은 손을 준호의 가슴에 얹었다. 심장 박동이 느껴졌다. 빠르게 뛰는 게 그의 것처럼 그녀 것도 뛰었다. 낮게 속삭였다. 이 밤을 여기서 보내고 너를 알게 된 게 우연일까? 준호가 살짝 입꼬리를 올리며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요, 어떤 것들은 운명의 섬세한 장난 같아요. 그리고 그 장난이 나를 당신에게 데려왔죠. 그 말 후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여 입술을 그의 목에 가까이 댔다. 처음엔 살짝만 닿은 입술이 이내 몸 전체를 반응하게 했다. 작은 입맞춤은 어둠 속의 불꽃 같았다. 준호가 그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이번엔 깊고 길게 입을 맞췄다. 혜진의 손은 그의 허리를 감싸고 천천히 등으로 올라갔다. 두 사람의 친밀함은 최고의 절정에 달했다. 숨결이 뒤섞이고 몸이 본능적으로 서로를 인식했다. 혜진은 준호의 점퍼를 조심스레 풀었다. 손끝이 셔츠 밑으로 들어가 복근을 느꼈을 때 준호는 살짝 몸을 떨었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단지 머리를 그녀의 머리칼 속에 묻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고급 아파트 단지 더 레지던스 로비는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CCTV와 경비 시스템이 철저히 작동하며 조용히 사람들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엘리베이터 안에서 벌어진 사건처럼 보이지 않는 어둠과 고요 속에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숨어 있었다. 김혜진은 집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섰다. 긴 하루와 그날 엘리베이터에서의 충격적인 경험을 뒤로하고 그녀의 모습은 방금 전보다 훨씬 차분해 보였다. 짙은 네이비색 실크 블라우스와 딱 맞는 슬랙스가 그녀의 날씬한 몸매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발끝에는 은은한 광택이 나는 검은색 하이힐, 손목에는 섬세한 진주 팔찌가 반짝였다. 짙은 밤 공기가 그녀의 머리카락 사이로 스며들면서 미묘한 긴장과 해방감이 교차하는 듯 했다. 거실에 들어서자 그녀는 소파에 던져둔 가방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은 언제나처럼 불빛으로 반짝였지만 그녀의 마음속 불빛은 아직도 어두웠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하며 메시지 알림 소리가 울렸다. 화면에는 이준호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메시지를 열었다. 지금 잘 들어갔나요? 오늘 밤 당신과 함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그 어둠 속에서 느꼈던 따뜻함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이야기해요. 혜진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썼다. 나도 그래요. 준호 씨, 오늘 밤 우연히 우리에게 준 선물이었겠죠? 조심히 들어가요. 그녀는 메시지를 보내고 난 후 소파에 깊숙이 몸을 맡겼다. 온몸의 긴장이 서서히 풀리면서 그날 밤의 기억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심장을 조였다. 과연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인가? 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때 거실 한쪽 벽에 걸린 액자 속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그 사진에는 혜진과 어머니, 그리고 어릴 적 친구들이 미소 짓고 있었다. 하지만 사진 구석에 희미하게 보이는 낯선 남자의 그림자가 눈에 띄었다. 누군가가 일부러 그 그림자를 넣은 것만 같았다. 혜진은 눈을 깜빡이며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저 사람은 누구지? 휴대폰 화면에 갑자기 낯선 번호의 전화가 걸려왔다. 혜진은 망설임 끝에 전화를 받았다. 김혜진 씨 맞습니까? 저는 경찰서 수사관 강민석입니다. 오늘 밤 엘리베이터 고장 사건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혜진은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침착했다. 네, 말씀하세요.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CCTV 기록이 이상하게도 삭제된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 있었던 남자분 이준호 씨에 대한 정보도 조금 더 필요합니다. 혹시 그분에 대해 더 알고 계신 게 있나요? 혜진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이준호. 그가 정말 누군가? 갑작스러운 경찰의 등장에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마음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기대와 긴장감이 피어올랐다. 모르겠어요. 오늘 밤 처음 만난 사람인데 어딘가 모르게 낯설지 않아요. 하지만 그가 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는지는 저도 혜진은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걱정 마세요. 혜진 씨, 우리는 단순한 기술적 고장 사건을 조사 중입니다. 다만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연락드렸을 뿐입니다.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혜진은 창밖 서울의 야경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 빛나는 도시 속 그녀가 느꼈던 어둠과 빛의 경계가 점점 더 모호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들이 숨어 있었다. 이준호 씨, 당신은 정말 누구인가요? 그녀의 속삭임이 밤 공기 속으로 사라졌다. 다음 이야기는 이준호의 정체와 그날 밤 엘리베이터의 고장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는 데 집중될 것이다. 혜진의 평화로운 일상은 이제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더 레지던스 아파트 단지 내 조용한 카페, 달빛 정원은 이른 새벽까지 영업하는 곳으로 유명했다. 김혜진은 그날 아침 머릿속의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그녀가 입은 옅은 핑크색 블라우스는 부드러운 실크 재질로 몸을 감싸며
겨드랑이 쪽으로 살짝 비치는 섬세한 레이스가 은근한 매력을 더했다. 청바지와 하얀 스니커즈는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주었다. 손목에는 은빛 체인 팔찌가 반짝였고 머리는 자연스럽게 풀어져 있었다. 사장님, 오늘도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혜진이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주문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신속하게 커피를 준비했다. 카페 안은 조용했고 창밖으로는 이른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그때 문이 열리더니 키가 크고 세련된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다. 검은색 코트에 흰 셔츠, 짙은 남색 슬랙스, 그리고 고급 가죽 구두가 그의 세련됨을 한껏 부각시켰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혜진을 발견하고는 살짝 미소 지으며 다가왔다. 김혜진 씨,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석입니다. 경찰 수사관이지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분명히 경계심을 불러일으키는 힘이 있었다. 혜진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석 씨, 다시 만나서 반갑네요. 카페에서 만나다니 참 아이러니하네요. 맞아요. 좀 더 편한 분위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낫겠죠? 민석은 재치 있게 웃으며 자리를 잡았다. 엘리베이터 사건 말인데요. 몇 가지 더 질문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오늘은 제가 먼저 질문해도 될까요? 이준호 씨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왜 그의 정보가 그렇게 신비한 건가요? 민석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깊은 숨을 내쉬었다. 준호 씨는 단순한 시민이 아닙니다. 그는 몇 년 전부터 여러 건의 기술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고 최근엔 사설 보안 회사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혜진은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그럼 그가 어둠 속에서 도움을 준 건 계획된 일이었나요? 아니면 우연이었나요? 그 부분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무언가를 조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민석이 진지하게 말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몇몇 CCTV 기록이 삭제되거나 변조된 점도 매우 이상합니다. 혜진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럼 제가 그와 한 대화도 감시당하고 있었던 걸까요? 민석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이 느꼈던 불안감은 이해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고장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더 깊은 음모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카페 문이 다시 열리며 낯익은 인물이 들어왔다. 바로 이준호였다. 그는 차분한 표정으로 혜진과 민석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검은 코트가 살짝 흔들리며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 보았던 그날 밤보다 더욱 깊고 신비로웠다. 혜진 씨, 민석 씨. 제가 늦었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디선가 모르게 냉기가 느껴졌다. 혜진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준호 씨, 여기서 무슨 일이죠? 당신은 정말 누구인가요? 준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는 당신을 지켜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진실을 알 시간이 왔어요. 민석은 긴장한 듯 몸을 앞으로 숙이며 물었다. 지켜야 한다고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모든 것은 계획된 일이었고 어둠 속에 감춰진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그 어둠을 밝혀야 합니다. 혜진은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카페 밖에서 갑작스러운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주변이 갑자기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혜진이 속삭였다. 준호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낮게 말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그들의 눈이 마주치자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불꽃이 피어올랐다. 그리고 밤의 어둠처럼 이들의 앞길에도 알 수 없는 미스터리가 드리워졌다. 김혜진은 달빛 정원 카페의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이준호와 강민석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입은 옅은 라벤더색 원피스는 몸에 부드럽게 감기며 어깨선이 살짝 드러나 은근한 여성미를 풍겼다. 발끝에는 은빛 스틸레토 힐이 빛났고 손목에는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시계가 반짝였다. 머리는 부드러운 웨이브로 흘러내려 미묘한 긴장 속에서도 그녀의 고혹적인 매력을 더했다. 준호 씨, 진짜 당신은 뭘 숨기고 있는 거죠? 지켜야 한다니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혜진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여 있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며 낮게 말했다. 혜진 씨,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마주한 이 사건은 단순한 고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감시하고 조종하고 있어요. 내가 당신 곁에 있던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강민석은 팔짱을 끼고 냉정하게 말했다. 이준호 씨, 감시라니요? 그러면 당신이 이 모든 조작의 중심인가요? 준호가 천천히 머리를 들었다. 아니요. 나는 그저 퍼즐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진짜 배후는 훨씬 깊고 어둡습니다. 그 순간 카페 문이 갑자기 열리며 두 명의 남자가 들어왔다. 한 명은 키가 크고 무뚝뚝한 표정의 형사, 다른 한 명은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은 수상한 인물이었다. 그들은 단호한 걸음으로 다가왔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김혜진 씨, 이준호 씨, 강민석 수사관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였네요. 무뚝뚝한 형사가 말했다. 혜진은 당황했지만 준호가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걱정하지 마세요. 혜진 씨, 이제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그날 밤, 달빛 정원 카페는 숨겨진 비밀과 미스터리로 가득 찼다. 모든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기 시작했고 그 뒤에 감춰진 거대한 음모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냈다. 혜진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새로운 결심이 생겼다. 이 어둠 속에서 나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그녀의 눈앞에 또 다른 미스터리가 펼쳐졌다. 바로 이준호가 항상 손목에 차고 있던 그 낡은 팔찌였다.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보내는 암호와도 같았다. 이 팔찌, 어디서 났죠? 혜진이 조용히 물었다. 준호는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것은 나의 과거와 연결된 열쇠입니다. 그리고 그 과거가 곧 우리 모두를 위협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눈빛이 번쩍였다. 그 순간 밖에서는 경찰차와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혜진 씨, 준호가 속삭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진실과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새 새벽이 깊어가던 강남구 역삼동의 더 레지던스 아파트 단지. 김혜진은 긴장감에 휩싸인 채 거실 창가에 서 있었다. 그녀가 입은 검은색 시스루 블라우스는 은은한 광택을 내며 어깨와 팔 라인을 부드럽게 드러냈다. 몸에 꼭 맞는 하이웨이스트 스커트와 매칭된 버건디 색 하이힐이 그녀의 각선미를 강조했다. 목에는 은색 체인 목걸이가 살짝 흔들렸고 그 아래로 흘러내린 머리카락 사이로 긴 속눈썹이 섬세하게 떨렸다. 그녀의 손에는 이준호가 건넸던 낡은 팔찌가 쥐어져 있었고 팔찌의 금속 표면에는 미묘한 문양과 함께 작은 버튼이 숨겨져 있었다. 혜진은 손가락 끝으로 조심스럽게 버튼을 눌렀고 그 순간 팔찌에서 미약한 진동과 함께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이게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었어. 그녀가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그때 갑작스러운 전화 벨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깨뜨렸다. 화면에 지준호라는 이름이 떠 있었지만 그녀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받았다. 혜진 씨, 지금 당장 집을 나와야 해요. 누군가 우릴 지켜보고 있어요. 이준호의 목소리는 급박했지만 동시에 차분함이 묻어났다. 혜진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팔찌에 숨겨진 기능을 누군가 노리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담겨 있죠. 당신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혜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재빠르게 옷장을 열어 짙은 회색 코트와 검은색 부츠를 집어들었다. 준비하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갔다. 이준호, 강민석, 그리고 경찰까지. 모두 누군가를 쫓고 있단 말인가. 문득 창밖 골목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혜진은 문을 통해 밖을 살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 누군가가 그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다. 혜진 씨, 빨리 나와요. 시간이 없어. 이준호가 다시 전화했다. 혜진은 팔찌를 단단히 손목에 감고 문을 조심스레 열었다. 바깥 공기는 차갑고 상쾌했지만 그녀의 심장은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그 순간 골목 저편에서 그림자 같은 인물이 빠르게 다가왔다. 검은 후드티에 얼굴을 반쯤 가린 남자였다. 혜진은 순간 몸을 뒤로 뺐다. 누구세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남자는 손을 들어 스마트폰을 켜며 말했다. 이준호 씨가 보낸 사람입니다. 믿으세요. 그 순간 이준호가 뒤따라 나타나며 손을 뻗었다. 혜진 씨, 서둘러요. 우리가 찾는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해요. 세 사람은 어둠 속에서 빠르게 이동하기 시작했다. 혜진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이제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골목 저편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차갑고도 섬뜩했다. 드디어 시작이군. 다음 편에서 밝혀질 진실은 혜진과 이준호, 그리고 강민석을 어떤 운명으로 이끌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다.